자, O2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 자, 122페이지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해수의 순환 파트를 배울 건데 요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용 어렵습니다. 라는 거. 저기 늦게 온 애는 서서 들으시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볼게. 해수의 순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울 거는요. 해수의 순환, 이게 왜 생겼느냐? 이 과정은 배우지 않아요. 알겠니?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야. 거꾸로 됐어. 뒤로 돌려. 뭐 알면서 왜 그러냐? 응? 늦게 오면 무조건 서서 듣는 거예요. 자, 일단 해수가 순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해수가 순환한다라고 했는데 이 해수의 순환은요, 원래 윗부분 표충순환과 아랫부분 심층순환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 근데 사실은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서로 연결돼 있어. 근데 우리는 아랫부분 순환, 즉 심층순환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워. 우리가 배우는 건 표충순환만 배우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해수의 표충순환입니다. 윗부분 순환이야. 표층순환이다. 윗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표층순환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1년 내내 바람이 불어. 그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 해류가 생깁니다. 알겠니? 다시 한번. 해수의 표층순환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지속적 바람 때문에. 근데 이 지속적 바람을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가면요, 이렇게 배웁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어? 됐니? 요 대기 대순환 때문에 바로 지속적 바람이 생기고, 이 지속적 바람 때문에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바닷물 윗부분이 어느 한 방향만 흐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배우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 그래서 간단하게만 배운다. 간단하게만. 자, 이건 그리지 말고 설명 들으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구를 반띵해. 그러면 적도가 되겠죠? 그럼 윗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 북반구. 아랫부분을 뭐라고 해? 남반구. 우리 어디 살아? 북반구에 살아. 우리 여기만 관심 있어. 딴 데 관심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니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있는 요 대륙이 있고요. 여기에 미국이 있는 대륙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있는 이 대륙을 우리가 뭐라고 해? 유라시아 대륙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대륙을 우리가 뭐라고 해? 북아메리카 대륙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죠? 그 다음 유라시아 대륙 우리나라 이쪽에 있고 일본 요 정도 있어. 그 다음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바다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저 바다가 뭐냐 재영아? 늦게 온 기념으로. 그치, 태평양입니다. 우리 태평양 쪽만 배웁니다. 알겠니? 관심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년 내내 바람이 분다고 했죠? 그때 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불 때 북반구에서는요, 모든 지역의 바람이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 남반구에서는 거꾸로. 선생님 왼쪽인데요? 왼쪽 아니에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관측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저는 오른쪽 맞죠? 저기 오른손이야. 알겠니? 그래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는데 웃긴 게 뭐냐? 여기에는요, 저기압이 발달하고 극지방에는 고기압이 발달하거든. 근데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이렇게 하나씩만 나오느냐? 아니,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중간중간에 저기압, 고기압 이런 식으로 발달돼 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거든. 요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흐려요. 이게 저기압 날씨야. 날씨가 맑아. 고기압 날씨야. 알겠니? 됐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라. 자, 그래서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그럼 바람이 1년 내내 저렇게 부는 거야. 이게 대기대순환이다. 알겠니? 그럼 이 대기대순환 때문에 이 바람을 편서풍,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해.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 바람이 1년 내내 이렇게 불면 밑바닥이 뭐가 있어? 바다. 위에는 뭐가 있어? 바람이 1년 내내 이렇게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바닷물이 쫓아갈까 쫓아가지 않을까? 쫓아가겠지. 그치? 근데 정확하게 알려줄게.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쫓아가느냐? 아니. 어떻게 쫓아가느냐? 표층 해수는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휘어서 쫓아갑니다. 알겠니? 이런 걸 발견한 사람이 에크만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에크만 나선 에크만 수송이라고 배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바닷물이 이동하고 여기서는 오른쪽이 이쪽이죠. 거꾸로니까. 됐어? 그럼 잘 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됐니? 그래서 1년 내내 부는 바람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다가 보니까 뭘 만나?
유라시아 대륙 만나지. 그럼 바닷물이 뚫고 가냐? 아니죠. 그치? 여기와 부딪히고 위로 올라가. 되니? 그다음 위로 올라간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가다 보면 뭐하고 만나? 북아메리카하고 만나지. 그치? 북아메리카 만나면 또 뚫고 지나가니? 아니, 타고 내려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물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관심 없고요. 일단 크게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선생님이 친절하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했어. 이유가 뭘까? 오늘 배울 거야. 알겠니?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여기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 있는 물, 위에 있는 물 중에 효준아 누가 더 뜨거울까? 아래 있는 물, 위에 있는 물 중에 누가 더 뜨거울까? 그래, 아래가 더 뜨겁겠지. 그렇지? 적도 저위도 근방에 갈수록 겁나게 뜨겁고요.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추워요. 그 정도는 상식이다. 맞아? 그래서 따뜻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거야. 이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따뜻한 난자에 흐를 유자를 써서 난류라고 해요. 알겠니?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입니다. 차가워진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알겠니?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차가워 한자에 흐를 유자를 써서 한류라고 해. 요새 또 K-팝, K-드라마, K-무비 그 한류 아니에요. 알겠니? 니네 K-팝 데몬 헌터스 봤어? 오, 재밌더라. 그치? 물론 난 중간에 졸긴 했지만 노래가 쏙쏙 들어오더라고. 나 루미 팬이야. 라고 했었는데 조이가 더 귀여워. 아, 좋더라고. 집에 TV가 없지. 넷플. 넷플릭스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야. 스포티파이 빌보드 차트에 지금 상위 곡이야. 옛날 겨울 왕국 알아? 레리꼬 아닌가? 레리꼬 아닌가? 레리꼬야? 레리꼬야? 레리꼬였냐? 왜 노래 하여튼 그 노래보다 인기야 지금. 그럼 거의 뭐 꼬맹 있는 집들한테는 난리야 난리. 그 노래 따라 부르는. 난리야. 장난아니요. 노래 좋아. 자, 아무튼 요게 오늘 배울 겁니다. 난류하고 한류. 알겠냐? 뭘 배우는지 좀 알아두세요. 자, 이제 시작할게요. 해류입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내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따지는 이 해류는 심층만 따져, 표층만 따져. 윗부분 표층만 따지는 거야. 심층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됐죠? 그럼 해류의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써있죠? 밑줄 쳐. 지속적 바람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람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 얘들아, 이런 건 바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건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해수면이 될 수도 있고 육지가 될 수도 있죠. 공기가 위로 가고 공기가 아래로 가. 이거 바람이야? 아니. 이런 건 기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류. 알겠니? 그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요 기류를 하강 기류라고 하는 거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기류를 상승 기류라고 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봐도 땅바닥을 많이 누르는 건 누구야? 오른쪽이지. 왜? 공기가 쌓이면 요 위에 있는 공기도 무거운 공기야, 가벼운 공기야? 무거운 공기. 그러면 땅바닥을 많이 눌러요, 조금 눌러요? 그래서 이게 고기압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의 무게가 가볍겠니, 무겁겠니? 가볍지. 땅바닥 많이 눌러요, 조금 눌러요. 그래서 이걸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고기압, 맑은 날씨, 저기압, 흐린 날씨가 되는 이유가 뭐냐? 아래에서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간 거잖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거든? 그럼 아래에 있던 공기가 수증기를 갖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물방울로 바뀌어. 그 물방울이 모여서 구름방울이 되고 하늘에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흐린 날씨. 그럼 여기 있던 애들은 있던 구름도 없어지겠지. 그래서 맑은 날씨.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 공기가 남아돌지. 공기가 없는 빈 공간이 생기지. 이거 그대로 놔둘까? 빈 공간 채워줄까? 채워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또 역시 공기 남아돌지. 그치? 여기 공기 모자르지. 남아도는 쪽에서 모자른 쪽 채워져 안 채워져? 채워지죠. 그래서 문제 들어갑니다. 누가 바람이에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너희들 어디에 살아? 땅바닥에 붙어 살아? 하늘 날아다녀? 선생님, 전 천사인데요. 소연아, 선생님, 저 천사예요. 저는 여기에 날개가 있거든요. 겨털이거든. 알겠어? 너는 날개 없어. 겨털을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니? 이게 바람이에요. 알겠냐? 그래서 바람이 뭐냐? 공기의 수평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나한테 배웠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흔적이 남는 거야. 그것이 나의 바람이야. 라인 지겠지, 그치? 됐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로 열고 써. 대기대순환.
뭐라고? 대기대순환. 이것 때문에 해류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딱 두 개만 배운다. 뭘 배워? 남북 방향의 흐름만 배웁니다. 뭐라고? 남북 방향의 흐름만 배워. 뭐만 배운다고? 남북 방향의 흐름.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흐름. 이걸 뭐라고 해? 아래가 뜨겁고 위쪽이 차갑지? 맞아?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뭐라 한다? 난류라고. 자,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한류라고 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희들은 북반구에 난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까라도 한국 밖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벗어난다 하더라도 중국 가든지 유럽 가든지 아니면 미국 가든지 캐나다 갈 거야. 그건 상관이 없거든. 애들이 있죠. 선생님 저는 브라질 가서 브라질리언 왁싱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이런 애들. 전 남극 가서 살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 알겠니? 그런 애들은요.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거든. 남반구에서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날릴까? 이게 날려. 이게 하려고. 그럼 문제가 있어. 이거는 니네들이 올라간다라고 잘 알거든. 효준아, 이렇게 자꾸 돌아. 한 번만 더 걸리면 너도 뒤로 아웃.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남반구 쪽은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하면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북반구 쪽으로, 북극 쪽이 아니야. 봐봐. 북극으로 간다. 고위도로 간다. 올라간다 표시하지. 여기가 남반구죠. 적도고 여기가 남극이야. 남위 90도입니다. 이것도 남극에 사는 남반구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날리고 이게 하기다. 알겠니?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 하지만 니들 가정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알겠지? 상식으로 좀 알아둬라. 많이 틀리는 거야. 많이 틀리는 거. 특히 많이 틀리는 게 뭘까? 잘 봐. 위도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위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알겠니? 여기가 0도거든. 됐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북반구에서다. 이거 북반구야. 북반구에서는 올라가는 게 난류, 남반구에서는 한류야. 너희들은 북반구밖에 안 나와. 왜? 우리나라 주변만 배우면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난류, 한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난자가 무슨 난자라겠지? 따뜻할 난자. 따뜻하니까 수온이 높죠. 그래서 쓸 거야. 얘는 수온이 높아. 수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어. 염분이 높아. 뭐라고? 염분이 높아. 여기서 니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 염분이 뭐라고 했어? 바닷물 속에 포함된 염류의 비율, 천분율. 이걸 염분이라고 하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쓰니까 니들 뭐라고 착각해? 수온이 높으면 염분이 높으니까 염분과 수온은 비례. 누가 그래?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건 물이라고 했어요. 맞아? 물이 많냐 적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여기가 흐르는 요 지역이 어딘 줄 알아? 요 지역이 어딜 것 같아? 위도 30도 부근이야. 뭐라고? 니네 위도 30도 부근은 염분이 제일 높은 지역이지. 맞지? 왜? 1년 내내 여기는 맑은 날씨거든. 거기가 고기압지대 되거든.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같이 수온이 높은 지역이 염분이 높다라고 쓰는 거지. 수온이 높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라고 쓰면 안 돼. 즉 수온 높은 거하고 염분하고는 별개야. 뭐라고? 별개. 너랑 별개야. 이거 우연의 일치입니다. 알겠니?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요. 요런 것까지 냅니다. 어떤 걸 내느냐? 잘 봐. 너네 바닷물 속에서도 기체가 녹아있어요? 안 녹아있어요? 녹아있어요.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지 물고기들이 숨을 쉬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물속에 살고 있는 수생 식물들이 바로 뭐를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 됐어? 근데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2학기 때 화학 파트에서 배웁니다. 기체 용해도라고요. 뭐라고 한다? 기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가 높아질 조건은요. 수온이 낮아요. 근데 수온이 어때요? 높죠?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맛있는 사이다, 맛있는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맛있다, 맛없다 차이는 김이 빠졌냐 안 빠졌냐지. 그치? 뚜껑을 딱 열었는데 톡 쏘는 맛이 강해. 맛있어, 맛없어. 그치? 톡 쏘는 맛이 없으면 설탕물하고 똑같지 않냐?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어? 집에서 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설탕 타 먹지? 차라리 무슨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사이다, 사이다 속에 물 속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서 탄산기가 강한 거. 그게 맛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거품이 보글보글 나오면서 거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와. 맞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막 더럽게 없겠지. 이게 기체 용해도가 작은 거야.
바로 이 얘기한 겁니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기체용에도 용존 산소량이 녹아서 존재하는 산소량이 적어요. 좀 어렵습니다. 유준아, 너 내가 지금 간당간당해 지금. 응? 뒤로 나갈까 말까. 그다음 물고기 밥을 뭐라고 하느냐? 플랑크톤이라고 하거든. 플랑크톤 밥을 또 뭐라고 하느냐? 영양염류라고. 얘는 영양염류가 또 적어요. 여기까지 배우면 거의 고2 수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한류는 뭐야? 거꾸로요. 수온이 낮고요. 염분 낮고요. 수온하고 염분은 별개라고 해서 그다음 용존산소량 대신 많아. 영양염류도 많아. 그래서 물고기는 여기에 좀 더 많이 살아. 알겠니? 그리고 한류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육질이 단단하고 맛있어. 알겠어? 동태, 생태 이런 것들 아니지. 생태를 얼린 게 동태죠. 동태를 말린 게 황태, 명태 뭐 이런 것들. 새끼를 코다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알겠니? 이름이 다 있어요. 자, 아무튼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어? 난류 아래에서 위로. 그다음 한류 위에서 아래. 얘네들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써놔. 수온차입니다. 뭐라고? 수온차. 뭐라고? 수온차. 이 수온차가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은 위도가 있어. 똑같은 위도가 있는데 여기는 수온이 20도고 여기는 10도야. 얘가 난류야. 얘가 한류야. 근데 어느 지방 갔더니 어느 지방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한류인데 수온이 25도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주변하고 비교하는 거야. 같은 위도상에서 비교하는 거야. 알겠니? 서로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너보다 내가 높아, 나보다 네가 좀 낮아. 그래서 난류 한류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구분할 때 조심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난류하고 한류를 배웠으니까 이제 뭘 배워야 돼? 우리나라 거 배워야 되지.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라고 돼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 아, 이거 해류 발생 원인부터 좀 먼저 알고 실험 먼저 알고 여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해류 발생 원인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헤어드라이어기가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기가 뭐를 발생시켜? 지속적인 바람을. 그럼 지속적인 바람을 쏘면 이제 어떻게 돼? 물 위에 있던 종이 조각이 한쪽으로만 이동해.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야? 표층 해류인 난류 또는 한류를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고緯도야. 그럼 여긴 저緯도가 되겠죠? 고緯도에서 저緯도 이렇게 이동하 이건 한류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게 저緯도입니다. 이게 고緯도예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난류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니? 됐어? 그 다음 여기 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세기를 1단에서 2단 또는 3단으로 증가시켰어. 더 빨리 이동하겠죠. 그렇지? 이렇게 바닷물의 흐름이 좀 빠른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속이 빠르다라고 해요. 알겠니? 참고적으로 난류하고 한류 중에서 난류가 좀 더 빨라요. 이건 천천히. 알겠니? 됐어? 그 정도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건 다 알아두셔야 돼. 뭐라고? 우리나라 건 싹 다 알아두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온 분포, 우리나라 염분 분포, 우리나라 해류 분포 이건 다 알아둬야 돼. 자, 일단 보시면 빨간색이 어마무시하게 큰 녀석이 있어. 그 빨간색이 어마무시하게 큰 녀석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유라시아 대륙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크게 그린 빨간색 기억나? 그게 이거야. 이름이 뭡니까?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이거 왜 이름이 일본 말이 붙었을까? 일본 바다를 지나기 때문에. 알겠니? 저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일본 말 쓰겠어? 우리나라 말로 바꿔 쓰겠어? 우리나라 말로 바꿔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은 얘예요. 쿠로시오 난류입니다. 알겠니? 자, 이제 쿠로시오 난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 보면 잘 봐. 황해 난류로 하나 넘어가고요. 황해 난류 하나 넘어가고 너 뒤로 가. 뒤로 가라고. 정말 졸고 있어 이게 이 자식이. 너 저쪽으로 해서 가. 저쪽으로. 빨리 뒤로 가서 저기 맨 뒤에 가서 수업 들어. 책상 펴놓고 고개 숙이고 가. 자, 그래서 이게 황해 난류로 가는 거고 그다음 갈라진 부분 있죠. 이 갈라진 부분은 우리가 가방 그냥 놓고 책하고 필통만 들고 가면 되지. 자, 얘가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황해 난류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스시마 난류라고 합니다. 스시마 난류. 이게 이 스시마 난류가 또 동안 난류로 갈라지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누가 혹이 안지라고 해?
저기 책상 있잖아. 책상 갖고 와. 이씨, 내가 좋은 얘기하면 그냥 아주 안 들어 이 새끼가. 이씨. 내 입에서 그냥 쌍욕 나가야 돼. 이지. 너 내가 아까 경고했지. 졸지 말라고. 가. 아이고, 너의 머리가 그냥 바로 그냥 씨. 아예 좋을 것 같으면 뒤에 안 서서 수업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어? 재영이 봐봐. 얼마나 좋아져. 늦게 오니까 맨날 서서 듣잖아. 졸 턱이 없죠. 뒤에 기다리지 마. 기대지 마. 혼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쿠로시오 난류가 황해 난류, 동안 난류로 나와. 선생님, 스시마 난류는 왜 안 배워요? 일본 거잖아. 관심이 없어.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쿠로시오 난류가 이렇게 황해하고 동안 난류로 나왔죠. 요거 표시해 놓으세요. 됐죠? 자,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가 이게 바로 고수온, 그다음 고온의 고염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가면 황해 난류로 바뀌는 거고, 우리나라 동쪽 한국으로 가면 동안 난류로 바뀌어요. 알겠니? 됐어? 기본적으로 알아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해주 한류라는 게 있어. 이 연해주 지역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제 북한 쪽으로 가면 북한 한류로 바뀌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난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한류는 하나, 두 개가 있어. 됐지? 이때 요 연해주 한류가 뭘로 바뀐다? 북한 한류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뭘까요? 동해가 관심 있어요. 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흐르기 때문에. 맞아?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빠져 있는 거. 야,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면 끝이냐? 고여있냐? 바닷물은 항상 고여있을 수가 없어. 이동해요. 그럼 위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지금 내려오는 거 보이지? 이건 중국 연안을 따라 내려온다라고 해서 중국 연안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를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여름에는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내려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서안 연안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서쪽 한국이다. 알겠니? 책에 빠져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는 두세요.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요겁니다. 동안 난류하고 북한 난류. 요게 관심 있어. 자, 일단 관심 있기 전에 먼저 요 난류의 역할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류의 난자가 무슨 난자라고 했지? 따뜻할 난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서울이 한 요 정도 있겠지. 서울이 요 정도 있겠지. 그 다음 서울하고 같은 위도인 요 동쪽, 여기 아마 강릉이나 정동진 그쪽이 있을 거거든. 너네 정동진이라고 알아? 우리나라에서 기차역이 바닷가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요. 그냥 내리면 그냥 해수욕장이야. 거기가 정동진이야. 자, 똑같은 계절에 서울하고 여기 동쪽에 있는 동안난류가 흐르는 요 정동진 강릉하고 어디가 더 따뜻하냐? 여기가 훨씬 따뜻해.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난류 때문에. 난류가 가까이 흐르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뜨겁다, 차갑다? 뜨겁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알지? 뉴욕. 겨울철에 뉴욕은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정도 되거든. 런던 알아요? 런던 영국이다. 뉴욕은 요 정도 있고 런던은 여기 있어. 여기가 저희도고 얘가 고위도야. 그럼 누가 더 따뜻해? 뉴욕이 더 따뜻해야 되지. 실제는 런던이 더 따뜻해. 왜? 이유가 뭐야? 이유는 간단해. 얘가 난류 영향을 받거든. 알겠어? 영국 주변에 난류가 그냥 1년 내내 있어. 영국이 살기 좋아요, 오히려. 알겠니? 그 다음 더 웃긴 거. 그 위로 올라가면 아이슬란드 알지? 그치? 그쪽은 더 따뜻해요. 그것도 난류가 직방탕이야. 알겠니? 난류가 흐르면 따뜻한 계절을 보낼 수 있구나. 알겠니? 주변보다 기온이 높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얘기가 여기 있죠. 해는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는데 난류는 지역은 대체로 주변에 비해 기온이 높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준 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줬고 영국도 예를 들어줬습니다. 밑줄 쳐.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체로 주변에 비해 기온이 높다. 됐죠? 자, 이제 관심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뭐야? 동안 난류 따뜻한 물과 북한 난류 차가운 물이 섞이는 부분이야. 어디야? 바로 동해 쪽이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좋은 황금 어장이 만들어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조경수역. 일명 황금 어장입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다라고 했어. 니네가 만약 물고기라고 생각해보자. 야, 뜨거운 물이 좋아, 차가운 물이 좋아, 미지근한 물이 좋아. 그래, 너희들은 역시 물고기야. 아, 이거 낫다는 얘기죠. 바로 너희들처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 물고기가. 근데 물고기들이 여기에 많이 살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저 조경수역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마구마구 움직여. 마구마구 어떻게 움직이느냐? 야, 여름철이라고 해보자. 여름철에는 난류만 흐를까, 한류만 흐를까, 둘 다 흐를까, 소연아? 여름철에. 그래, 둘 다 흘러요. 겨울철? 둘 다야. 하지만 1년 내내 둘 다 흐르는데 여름철에는 난류가 강할까, 한류가 강할까? 난류가 강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난류가 강해, 한류는 약해, 위로 올라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여름철 조경수역이 북상했다라고 하는 거고, 겨울철이 됩니다. 겨울철이 되면 한류가 강하겠지. 한류만 흐르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어떻게 돼? 한류가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조경수역은 아래에 있을 거야.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할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자, 조경수역의 위치를 이렇게 가로줄로 표시해보자. 가로줄로 표시하면요, 누가 위도가 더 커요? 아, 여기 있는 새끼가 위도가 더 높죠. 이게 저위도 발달, 고위도 발달이죠. 그쵸? 적어놔야지. 너네 조심해라. 자, 여름철에는 난류만 땡, 겨울철에는 한류만 땡. 여름철에는 난류 우세 빙고, 겨울철에 한류 우세 빙고. 됐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냐?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조경수역,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이고, 밑줄 쳐. 영양염료, 물고기, 플랑크톤, 밥과 그 다음 플랑크톤이 풍부해요. 이걸 물고기들이 먹고 살아. 근데 이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물고기 밥이 바로 요거야. 아니, 플랑크톤 밥이 이거야. 물고기 밥은 플랑크톤이고. 알겠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종이 만들어진다. 이걸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불러요. 황금어장. 그치? 그 다음 우리나라에선 동안난류와 북한난류가 만나는 어디에 형성된다? 동해에. 서해는 없어. 남해도 없어. 난류의 강한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한다라고 돼 있지? 조심할 거. 여름엔 난류만 아니라고 했어. 겨울엔 한류만? 그것도 아닙니다. 항상 난류와 한류는 동시에 발생해. 다만 우세하다. 세력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야. 됐습니까?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요, 만화가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죠. 마음의 소리. 그렇지? 애봉이. 어이, 애봉이 닮았네? 아니야. 너 네라고 했으니까 네 하셨습니다. 너 애봉이야 이제 앞으로. 김애봉이. 그치? 자, 이제 조석 현상을 좀 알아볼 건데요. 얘들아, 조석 현상은요, 태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너네 아까 고기압 저기압 배웠지? 이 고기압 저기압은 왜 발생하느냐? 태양을 받는데 한쪽은 많이 받아. 뜨거우니까 공기가 올라가겠지. 저기압이야. 그다음 한쪽은 에너지 조금 받아. 똑같은 열을 받았는데 차가워.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알겠니? 아, 이거 전부 태양 때문에 생긴 거거든. 근데 지금 배우는 조석은요, 태양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쟤는 뭐와 관련돼 있느냐? 달과 태양의 인력하고 관련돼 있어. 뭐하고 관련돼 있다? 달과 태양의 인력.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요, 뭘 갖고 있을까? 질량을 갖고 있단다. 뭘 갖고 있다고? 질량. 그럼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길 힘이 있어. 그 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중력이야.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나도 질량 있고 지구도 하라는 물체도 질량이 있잖아. 너희들 몸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 몸 질량 있잖아. 너도 몸에 질량이 있잖아. 소연아, 너의 몸 질량은 얼마야?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낚이면 안 되죠? 네, 물고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몸 질량이라고 안 하고 몸 무게라고 하는 거죠. 맞아? 몸 질량에다가 곱하기 10만 하면 대략적으로 몸 무게가 나와. 근데 니네들 몸무게 위에 올라가면 60kg이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60kg이 중력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실제는 600N이라는 얘기야. 재영아, 네 몸무게 딱 얘기하니까 뜨끔했지? 아니야? 60도 안 돼, 너? 되지? 안 돼? 50대라고? 빼빼 말랐는걸? 야, 남자가 기본적으로 60은 넘어야지. 그치, 준서야? 넌 되잖아. 그렇지, 된다고 하지. 그치? 몇 킬로인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내가 슬쩍 얘기했을 때 그냥 뻥을 치세요. 선생님, 전 30kg예요. 아니면 저 120kg인데요. 누가? 그렇지? 선생님 봐봐. 100kg예요. 0.1톤. 믿지 마, 이 친구들.
믿고 있어. 이씨. 믿는 거 아니야. 알았어? 농담이라겠죠. 이 농담인데 농담이 아닌 것처럼 반응한 이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 조석은 뭐 때문에 생겨요? 라고 하면 달과 태양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기조력이라고 해. 달과 태양의 인력, 기조력 때문에 생긴 이 현상입니다. 근데 달하고 태양이 지구를 막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해. 하지만 지구 위에 떠 있는, 지구 표면에만 살짝 있는 바닷물은 반응해야 안 해? 하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대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써볼게. 조석 현상은 왜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겼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기조력이라고. 다른 말로 조력 에너지라고 하고, 달이 더 왜? 가까우니까. 힘은 태양이 큰데 겁나 멀잖아.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됐어?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안 움직이고요. 지구 전체는 안 움직이고 지구 표면에만 살짝 존재하는 바닷물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알겠어?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 그럼 바닷물이 올라가겠지. 위에서 잡아당기다가 턱 놔! 그럼 내려가겠지. 그치? 그래서 바닷물이 규칙적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조석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잘 봐라. 이게 평상시 바닷물입니다. 뭐라고? 평상시 바닷물이야. 이 평상시 바닷물이고 여기에 지구야. 우주에 달과 태양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달과 태양이 동시에 다 잡아당겨.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엄청 많이 올라가겠지. 그치? 동시에 잡아당겼다가 이제 동시에 놔버려. 바닷물이 엄청 내려오겠지. 달과 태양이 서로 반대 방향, 또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겨. 그러면 얘가 살짝 올라갈 거야. 살짝 올라가면 살짝 내려오겠지. 맞아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바닷물이 제일 높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가득 찰 만자를 써서 우리가 뭐라고 해? 만조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한다? 만조. 되니? 그 다음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와요. 알겠니?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간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간조. 이때 이 만조하고 간조의 차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차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이것조차 모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이것조차 모르면 안 됩니다. 조차가 뭐야? 만조와 간조.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 그 간격,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조차라고 하는 거야. 교준이 똥물뱅이 치고 필기하고 있어? 자, 이때 이 조차를 사회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써나, 조석, 간만에, 차라고 얘기해요. 조석간만 차. 들어본 적 있죠? 조석간만이 뭐야? 간조와 만조의 차이. 아, 이게 조차구나. 알겠어? 이게 조차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야, 바닷물이 지금 현재 조석 같은 경우는 수직 왕부 운동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맞지? 그러면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물이 들어와야 되니 육지 기준에서 빠져나가야 되니? 야,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물이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많아져야 되지. 그럼 물이 들어와야 돼, 나가야 돼? 들어와야 되지. 물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항상 육지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밀물. 그러면 간조가 되려면 물이 들어와야 돼, 육지 기준에서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되지. 이걸 뭐라고 할까? 밀물, 반대말 썰물. 그렇지.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수직 이동이지. 이건 뭐야? 수평 이동이지. 이때 이 수평 이동은 조석 현상 때문에 조류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건 뭐라고 부른다? 조류라고 부른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조류. 알겠니? 조석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조류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석하고 조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리고 누가 닭이고 누가 달걀인지 몰라요. 이거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지, 이거 올라가려고 들어올 수도 있지. 어떻게 설명해도 그게 그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여기 봐봐.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바닷물의 수직 왕복 운동을 우리가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조심할 거, 위 있던 난류하고 한류는요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올라가면 북반구에서 난류라고 하고 내려오면 무조건 한류라고 해. 선생님,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난류하고 한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난류하고 한류, 해류 같은 경우는 왕복성이 없거든. 얘네들은 왕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석
규칙적. 그다음 밀물 썰물 규칙적이야. 알겠어? 됐니? 그래서 아까 배웠던 거는 왕복성이었고요. 지금 배운 건 왕복성이 있다라는 거 까먹지 마. 됐지? 알아두시고. 그다음 지금부터 볼게. 조류입니다. 밀물과 썰물로 나타내는 해양성의 흐름을 우리가 조류라고 하고 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이렇게. 수직 왕복운동, 수평 왕복운동이야. 이때 밀물 때문에 바닷물의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 그걸 뭐라고 해? 가득 찰 만자, 만조. 그치? 그 다음 썰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 낮아졌어. 우리가 뭐라고 불러? 간조라고 하는 거고. 요때 만조, 간조의 이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조차. 됐어? 자 이제 결표하시고요. 조속주기입니다. 조속주기는요. 하루 동안에 만조가 몇 번 일어나느냐? 첫 번째 만조하고 두 번째 만조의 사이 또는 첫 번째 간조하고 두 번째 간조의 사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조속주기라고 불러.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라. 하루 동안에 두 번 일어납니다. 몇 번 일어난다고? 하루에 몇 번? 두 번 일어나. 그래서 이 만주에서 만조 또는 간주에서 다음 간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조속주기라고 하고 이 조속주기는 하루에 몇 번씩? 두 번씩. 각각 일어나. 만조, 그 다음 만조, 하루에 항상 두 번씩이야. 하루에는 만조 한 번, 또 만조 한 번, 만조 두 번, 또 그 사이에 간조 한 번, 또 다시 간조 한 번, 또 두 번. 그래서 만조하고 간조는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고요. 그 하루에 두 번씩 일어나는 때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간조 가는 시간을 재보니까 12시간 25분이 걸리더래.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게 왜 12시간 25분인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이따가 필기할 때 하세요. 어디다가? 페이지 123페이지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알겠니? 됐어? 설명 한번 할 테니까 잘 봐. 여기가 지구입니다. 뭐라고? 지구. 자, 지구의 여기가 북극 지역이야. 북극.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태양도 있고 달도 있는데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겠지. 그치? 그래서 달을 위주로 볼 거야. 여기 달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지역은요. 뭐가 생길까? 만조가 생기겠지. 달이 지구를 잡아 당길 거야. 물론 지구도 달을 잡아 당겨. 하지만 달과 지구는 안 움직여요. 알겠니? 하지만 이 지구 지표면 위에 있는 물은 움직이지. 그래서 물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만조라고 하겠지. 뭐라고 한다? 만조. 근데 웃긴 거 알아? 여기가 만조잖아. 여기도 만조예요. 여기도 뭐라고? 만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얘하고 회전할 때 무게 중심이 어디냐면 한 요 정도 돼.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 물체하고 이 물체가 하나의 물체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물체가 우리가 멀리 크게 보면 정지하고 있는 상태야. 정지하고 있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돼야 돼? 힘이 균형 상태가 돼야 돼. 힘이 균형 상태가 되려면 달이 이 녀석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여기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쪽으로 힘을 작용해야지. 이 전체 하나의 물질이 위쪽으로 힘, 아래쪽으로 힘 합하면 0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만조가 여기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생겨. 그다음 재밌는 거 알려줄게. 만조와 만조 여기. 이게 뭘까? 간조입니다. 뭐라고? 이건 간조야. 알겠니? 그럼 잘 봐. 지구는 하루에 몇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죠. 그럼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24시간 걸리지. 잘 봐라. 여기 있는 관측자가 만조를 경험했어. 등등등등등 6시간 지났습니다. 간조지. 등등등등등 6시간 지났습니다. 12시간 지난 거야. 총 다시 만조지. 그다음 띵띵띵띵 6시간 지나서 18시간 지난 거야. 또 간조지. 등등등등 다시 만조가 되는 거지. 뭐자? 됐어? 근데 우리가 조속주기라는 것은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를 우리가 조속주기라고 했지. 그러면 니들 우리 지구 입장에서 보면 몇 시간 걸려 이거? 12시간만 걸리면 되지. 근데 문제는 뒤에 뭐가 붙었지? 이게 왜 붙었냐 이거야. 이유 간단합니다. 야, 지구 자전할 때 달 노니? 안 놀죠? 달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여.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있던 관측자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요렇게 이동하면 몇 시간 지나? 12시간. 12시간 지나가는 거 정확하게 반대쪽이니까 12시간 지나가면요. 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 움직일까? 이거 지난번 시험 범위지. 몇 도 지나갈까? 달은 하루에 13도 움직여. 하루에 13도야. 24시간에 13도. 지금 몇 시간 지났어? 12시간. 그럼 여기 몇 도야? 6.5도죠. 맞잖아. 달은 하루에 13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지금 달 공전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도가 몇 도예요? 6.5도예요. 됐어? 그러면 여기 와서 만조가 될 줄 알았더니 실제는 띵띵띵띵띵띵 여기 와야지 다음번 만조지. 맞잖아. 첫 번째 만조는 여기서부터 지구가 이쪽으로 와. 그럼 달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해.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더 가야 되지. 요만큼. 몇 도? 6.5도. 그치? 이걸 그래서 계산한 거야. 어떻게 계산한 거야? 이렇게 계산한 거죠. 지구에서는 360도 도는데 24시간이 걸렸다. 그럼 지구에서 6.5도 진행하는데 몇 시간 걸리느냐? 그래서 x를 계산해 보니까 x가 25분 나오더래. 알겠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려. 아니다. 이따 그려. 야, 이따 재영이 너 시간표 적어주고 가야 된다. 시간표. 됐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으니까 오른쪽에서 요 얘기 한번 볼게요. 조석주기 4번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별표. 자, 별표를 보시면 조석주기라고 했어.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자, 밑줄 쳐. 하루에 약 2번씩 생겨.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하루 단위로 따질 거고 좀 이따간 한 달 단위로 따지는 게 나와. 이거 무진장 헷갈립니다. 무진장 헷갈려요. 까먹지 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석주기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12시간 25분이고요. 이 이유가 뭐야? 지구 자전할 때 플러스 달 뭐하기 때문에 공전해서 그래. 잘했어. 그래서 여기가 만조, 여기가 만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시간이라고? 12시간 25분. 그 다음 여기가 간조, 여기도 간조, 또는 여기도 간조지. 그럼 요 사이도 몇 분이라고? 12시간 25분. 이해됐니?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잘 봐. 자, 평균 점선에서 바닷물이 제일 높을 때가 대략적으로 보면 약 3m, 3.5m 그 정도 보이지? 그쵸? 그치? 그럼 여기부터 가장 아래까지 봤더니 약 3m 정도 보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차이, 요걸 뭐라고 한다겠어? 조차. 그럼 조차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약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요만큼이 조차잖아. 써놔. 조차는 약 6m 정도 되겠지. 그쵸?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거. 여기 간조라고 했지? 이 만조지? 간조에서 만조가 되려면 바닷물이 들어와야 돼, 내려가야 돼? 들어와야 돼. 지금. 이거 전부 뭐라고 해? 이거를 물이 들어온다? 밀물. 그러면 얘들아 봐봐라. 여기 만조고 여기 간조지. 그럼 물이 전부 빠져나가야 되지. 요 전부 빠져나가는 요 구간. 저걸 뭐라고 해? 썰물. 알겠니? 됐어? 요 전체 구간을 썰물이라고 해. 근데 재밌는 게 있어. 하루 동안에 만조 몇 번? 2번. 간조 몇 번? 2번. 그럼 만조하고 간조가 각각 2번씩이니까 밀물 썰물도 몇 번씩? 밀물 2번, 썰물 2번씩. 선생님! 이거 밀물인데요? 야, 이거 택각하는 애들 이거 밀물이잖아. 이거 밀물이잖아. 밀물 3번 아닙니까? 야, 몇 시부터 쟀어? 13시.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재면 되는 거지. 여긴 관심이 있어 없어? 없지? 하루 동안에 밀물 몇 번이야? 2번. 썰물 몇 번이야? 2번. 맞죠? 그림 잘 봐. 그림. 자,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 이게 웃긴 게 뭐냐? 이건 이따가 필기하세요. 이거 필기하고 집에 가시면 돼. 바로 한 달 동안에 해수면의 높이 변화도 생겨. 별표. 그럼 한 달 동안의 높이 변화, 해수면 높이 변화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네. 조차가 커요. 조차가 작아요. 조차가 커요. 조차가 작아요. 맞지? 이 조차가 왜 크고 왜 작을까? 이유는 간단해. 달과 태양의 인력이 합해져서 나와? 그러면 조차가 큰 거야. 힘이 합성되니까. 달도 땡기는데 태양도 땡겨. 힘이 세지겠지. 근데 달도 땡기는데 태양은 반대 방향에서 땡겨. 그럼 힘이 약해지겠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바로 달과 태양이 힘이 합친 거고 이 달과 태양이 힘을 안 합친 경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렇게 조차가 큰 걸 우리가 사리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 뭐라고? 사리. 그 다음 이렇게 조차가 작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조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조금. 그럼 얘들아 여기가 사리지. 여기는 뭐야? 조금이죠. 그럼 여긴 뭐야? 추가야? 아, 추가는 아니지. 사리 추가. 아니죠? 여기도 사리, 조금, 사리, 조금, 사리인데 재밌는 게 있어. 한 달이고요. 넌 하루야. 그럼 한 달 동안에 사리하고 조금도 몇 번씩 일어나? 2번씩 일어나거든? 그치?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밑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조금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지? 4년이죠. 그 다음 사리가 일어나는 15일 경우가 뭐였지? 망이죠. 다시 조금 일어나는 요때가 뭐였지? 하연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사기 되겠지. 여기가 여기잖아. 어? 달의 위치하고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됐니?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걸 설명할 건데 이거는 안 배우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학교에서 알려줄까 봐 알려는 줍니다. 알려는 줍니다. 잘 봐. 여기 뭐가 있죠? 태양이요. 뭐가 있다고? 태양.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 다음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 여기는 지구. 그 다음 여기를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 그쵸?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자, 그러면 잘 봐라. 만약에 달이 요렇게 있어. 또는 요렇게 있어. 달이 선생님 두 개입니까? 아니, 하나. 그럼 요렇게 그려볼까? 이거 무슨 상태야? 망이죠, 망. 그럼 잘 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태양은 요걸 쓴다. 빨간색. 태양이 여기를 잡아당기고 있어. 태양이 얘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반대쪽도 태양이 이미 이렇게 똑같이 생겨요. 알겠어? 됐니? 요거까지 설명하려면 작용 반작용 법칙 뭐 이런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니들한테는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 힘이 생기면 이 힘도 생겨.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지? 달이 있죠? 달이 얘를 잡아당겨. 근데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요 파란색 때문에 요 파란색이 생기겠지. 자, 그럼 봐봐. 힘이 커지겠니? 작아지겠니? 커지죠. 니네 이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오른쪽으로 5뉴턴, 오른쪽으로 10뉴턴. 그럼 이건 힘이 몇 개 받은 거야? 2개.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의 힘으로 더해주면 오른쪽으로 15뉴턴 받은 거고 똑같잖아. 맞아 틀려? 맞지? 그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힘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물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치?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가겠지. 아, 조차가 크게 나오겠네. 그 다음 만약에 달이 여기서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지? 결론은. 맞아요? 그래서 사가고 망일 때, 즉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이 완벽하게 일직선이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 사리가 이런 거야. 일직선일 때. 그런데 달이 만약에 그림은 지운다. 다시 그릴게. 지구가 여기 있고요. 됐죠?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이 여기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잡아당기겠죠? 달이 이번에 어디 있어? 요런 데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 그리면 상현, 망, 하현입니다. 됐지? 이건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요렇게 잡아당길 거야. 파란색은 누구라고?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야. 달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요? 달이. 그럼 잘 봐. 여기 있던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여기가 내려오니까 여기 있던 바닷물은 여기는 조금 가고 여기로도 조금 뺏기지. 아까는 한쪽으로 몰빵됐는데 지금은 몰빵 안 되지. 분산돼야 되지. 그래서 바닷물이 많이 올라가겠니? 조금 올라가겠니? 조금 올라가죠. 그치? 그럼 조금 올라가면 조금 내려오겠지. 이게 바로 조금이야. 그럼 조금일 경우에는 태양과 지구와 달이 무슨 각도? 90도일 때. 수직일 때. 알겠니? 그래서 잘 들어. 살입니다.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내는 시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살이. 기조력이 크다. 달과 태양의 인력이 크다. 한 달에 몇 번? 2번. 그 2번이 B하고 D가 되는데 B는 D는 사기입니다. 됐어? 그 다음 조금입니다.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 달과 태양의 인력이 분산되는 경우. 그 분산되는 경우가 언제야? A하고 C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상현하연이야. 그래서 밑줄 쳐. 살이하고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 생겨. 야, 조심할 게 뭘까? 아까 만조간조 할 때는 하루 단위로 따지는 거고요. 알겠어? 하루 단위로 따지는 거고 그 다음 살이 조금은 한 달 단위로 따지는 거야. 까먹지 마.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15일 날 며칠 날? 15일 날 간조는 요만큼이지. 15일 날 만조는 잠깐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보여. 요만큼이지. 이게 만조다. 그러면 15일 날 조차를 쓰세요라고 하면 여기하고 눈금하고 여기 눈금을 읽어서 요만큼이 조차가 되는 거지. 알겠니? 됐어? 해석 잘해. 해석.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조석현상의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조석현상 자연적인 현상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1년 내내 발생합니다. 알겠니? 그 현상 때문에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요 조력발전이라는 걸 합니다. 뭐를 한다고? 조력발전은
바로 밀물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에 높이 차가 있어. 물은 항상 높이가 높은 쪽, 수위가 높은 쪽에서 높이가 낮은 쪽, 수위가 낮은 쪽으로 저절로 흐르거든. 그래서 밀물일 때 바닷물을 받아놓고 그래서 바닷물을 많이 만들어놔. 썰물일 때 나가는데 바닷물 높이가 저기 바닷물보다 여기에 더 높아.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쉥 하고 더 빠르게 나가겠지. 그래서 발전기를 빠르게 돌릴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발전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어디에? 서해안에, 안산에 시화호라고 있어. 그 시화호가 뭐야? 인공호수야. 네가 바닷물을 막아서 만든 거야. 알겠니? 막아서 만들어가지고 뭐를 한 거야? 바로 거기에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조력발전소야. 그래서 우리나라조차는 서해안에서 가장 크다. 밑줄 쳐. 서해안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페인의 리아스 지방을 닮았다라고 해서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 있는 리아스 지방을 닮았다 해서 리아스식 해안. 이게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다. 됐죠? 자, 그다음 조석현상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조제 넓게 드러난 갯벌 체험. 갯벌 체험은 간조가 좋죠. 망조일 때는 죽기 딱 좋아요. 알겠어? 그러면 간조일 때는 여기 한번 잠깐 볼래? 언제 가는 게 좋을까? 요때 간조가 여기 근처에 요 시간대 나가서 여기서 갯벌 체험하고 물 들어올 때 빠져나오면 되겠지. 만약에 요 시간대 내가 갯벌 체험한다? 죽기 딱 좋지. 그치?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차를 이용하여 조력발전이나 조류발전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진짜 합니다. 해안간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놓고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 잡는다. 이게 전통 어업 방식인데 이거야. 밀물일 때는요 위에서 물고기가 들어오지. 그치? 물고기가 일단 놀러와. 놀러왔다가 썰물일 때는 물이 빠지면서 나가니까 밑에 이렇게 내려가지. 그래서 여기에 뭘 만들어? 그물을 세워놔. 그물을 세우면 물고기가 밑으로 가다가 그물에 걸리고 물만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뭐 하면 돼? 쫄래쫄래 걸어가가지고 거기는 물고기 잡아오면 돼, 손으로. 전통 어업 방식. 알겠니? 자, 그럼 사리간조. 야, 사리간조 뭐라고? 사리간조. 사리간조는 물이 겁나 많이 빠진 거지. 바닷길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 바닷길. 알겠니? 바닷길이 열려서 진짜 섬하고 그치 육지하고 걸어서 가게 돼. 알겠니? 이게 우리나라 저기 서해안 신안 어디인데 이름 까먹었어. 신안 거기 가면 천사섬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보면 보라섬이 있다. 보라섬. BTS 섬이라고. 다 보라. 이뻐요. 사진 찍기 좋아요. 자, 이제 오른쪽 마무리 문제 풀고 오늘 끝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가 다 숙제이기 때문에 숙제 싹 해와. 다음 주는 문제풀이만 할 거야. 알겠니? 자, 1번부터 볼게요. 난류에 해당되는 설명과 한류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변 해수보다 수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온이 낮아? 천에 그렇죠? 자, 주변의 기온을 높게 한다라고 했어. 난이라고 쓰시면 되고. 쿠로시오 난류죠. 고緯도에서 저緯도다라고 했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한류죠. 됐지? 자, 2번입니다. 자,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집에 가서 그림 따로 외울 생각 하지 말고 그림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외우더라고. 맞아요? 자, 이게 뭡니까? 쿠로시오 난류야. 이 쿠로시오 난류가 이제 우리나라 A쪽 황해 난류로 바뀌고 동안 난류로 바뀝니다. 그 다음 위에 있던 연해주 한류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북한 한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C, D는 난류고 B는 한류입니다. 끝났다. 자, 그래서 1번도 끝났고 2번도 끝났습니다. 검은색 난류, 파란색 한류.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자, 우리나라 조경수역입니다. 자, 조경수역은 난류하고 한류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럼 동시에 있으려면 방법은 하나야. 어디? 동해안만 발달되겠죠. 조경수역은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어디? 동해안 지역. 너네 그거 알아? 동해안 지역은 수심도 깊어요. 수천 미터요. 평균 1500m 정도. 너네 서해안은 평균 수심이 50m밖에 안 돼요. 얕아. 자, 4번. 하루 종일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가장 낮을 때를 하루 중이죠. 너네 살이 조금 나오잖아? 살이 조금 나오면 한 달 단위야. 하루주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간조라고 하죠.
자, 그다음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차를 조차라고 하죠. 이것조차 모르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12시간 25분.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간조.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어. 만조에서 간조입니다. 소연아, 시간 간격? 만조에서 간조. 만조에서 만조가 12시간 25분이야. 만조, 간조, 만조. 여기가 12시간 25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시간 12분 30초. 5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30초도 못해요. 그치? 자, 그다음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작을 때가 조금이다. 맞죠?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너네 라면사리, 당면사리, 떡사리, 냉면사리 사리 집어넣으면 갑자기 국물이 올라가. 그치? 맞잖아. 아, 사리를 집어넣어서 국물이 올라가는구나. 그치? 그래서 조차가 맞아. 조석간만의 차가 크게 나타나는구나. 맞아? 그 다음 조금은 뭐야? 조석간만의 차. 조차가 조금이야. 조금밖에 안 바뀌어. 말장난 쉽죠?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조석현상의 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 갖게? 아닌데 어디에서 크게 나타나죠? 서해안이 최대죠. 자,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는요. 조력발전소를 건설해봤자 돈 낭비죠. 큰 지역. 우리나라는 서해안이 좋습니다.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조개 등을 캘 수가 있습니다. 이때 조개 체험할 때 맛조개 캔다고 맛소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맛소금 화학소금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천연소금 갈아가지고 쓰는 거야 원래. 귀찮으니까 맨날 맛소금 사지. 구멍에다가 톡 하면 뿅 이렇게 나오잖아. 해본 적 있지? 너였구나. 환경오염의 주범이. 너네 너. 그치? 자, 그 다음 살이일 때 만조가 되면 바닷길이 열린다. 살이일 때 간조가 돼야 되죠. 간조. 우리 빠져야 되죠. 됐음?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니들 요거 필기하고 가시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숙제는 뒤에 거. 다음 주는 문제풀이 2개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